63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비교적 무난한 조 편성을 받았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조 편성에 만족했습니다.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조 추첨 결과 국제축구연맹 랭킹 27위인 한국은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2조에 묶였습니다. 같은 조에 속한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데요. 코리안 더비가 성사된 셈입니다.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은 24개 팀이 4개국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피파 랭킹에 따라 나눈 1번에서 4번 포트에서 각 한 팀씩 뽑아 같은 조에 넣었습니다. 한국은 포트 2에 속한 이라크, UAE, 오만 등 다소 까다로운 국가를 피하면서 무난한 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날 조 추첨식에는 한국인들의 축제의 장처럼 느껴졌는데요. 두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추첨위원으로 등장한 박지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포트의 추첨을 맡은 박지성은 아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수라는 소개를 받으며 웃는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추첨에 앞서 싱가포르 폭스 스포츠TV 축구 해설가인 진행자 존 다이크스는 박지성에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최근 프리미어리그 100호골 기록을 세운 손흥민, 세리에 A 우승에 성공하며 새로운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민재가 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전망이 어떠한가라며 한국 축구에 관한 말로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에 박지성은 2011년 대회 당시 국가를 대표해 주장을 맡았던 것이 자랑스럽다. 그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면 더 좋은 기억이었을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감독과 손흥민,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이 있다. 이번 대회를 기다리기 어렵다라며 기대를 드러내는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박지성은 한국 선수들은 아시안컵 타이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그의 등장만으로도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드러낼 만큼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뒤를 이을 아시아의 히어로 손흥민과 김민재까지 언급하며 한국인으로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독으로 참여한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확실히 세계 축구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중 하나라 그런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한 아시아 축구계의 시선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 추첨식 도중에 여러 번 이름이 언급됨은 물론 믹스트존에서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현역 시절 독일 축구 국가대표로서 1990년 피파 이탈리아 월드컵과 유로 1996에서 우승한 레전드, 그리고 1990년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골잡이였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조 추첨식에서 많은 시선을 모았습니다. 조 추첨이 모두 끝난 뒤에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직접 마이크를 넘겨 대진이 어떤 것 같으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본선에 출전하는 24개 팀 사령탑 중 유일하게 클린스만 감독만 발언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팀에 유명한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를테면 개최국 카타르의 수장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커로 돌풍을 일으켰던 그레엄 아놀드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명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명장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이크는 진정한 전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FIFA 월드컵 위너, 그리고 최근 한국 사령탑이 된 독일의 아이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방금 결정된 조편성과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소감과 조 편성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극진한 대우와 함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클린스만 감독은 여유롭게 마이크를 받아든 뒤 아시아 축구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며 아시아 축구 가족과 함께하게 된 건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고마움을 전한 뒤 조 추첨이 매우 흥미진진했다. 이제는 배움의 연속이다. 상대에 대해 배우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배우고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 워낙 훌륭하고 아름다운 대회였기에 이번 아시안컵도 환상적인 토너먼트가 될 거라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추첨이 끝난 후 이 장면과 관련해 AFC 관계자는 행사 진행과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의 깜짝 인터뷰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만 콕 짚어서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에 딱히 그런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최근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활약과 더불어 한국 감독이 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믹스트 존에서도 각국에서 몰린 취재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인물도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조 추첨 행사를 마친 클린스만 감독은 좋은 조에 속했다. 그러나 아시아 팀들이 좋은 전력을 갖고 있다. 쉬운 그룹은 없다면서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연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인 감독이 있어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솔직히 라이벌인 일본처럼 강한 팀은 일찍 만나고 싶지 않다고 웃으며 우리의 첫 목표는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오르는 것이고 이후 결승까지가 강팀을 만나도 이기도록 준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한국과 함께 톱시드에 속한 라이벌 일본은 조추첨 결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과 함께 D조에 편성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한 조에 묶여 미니 한일전을 조별리그에서 펼치게 됐습니다. 일본은 조 편성 결과를 진중하게 바라봤는데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DAGN과 인터뷰에서 매우 힘든 조에 속했다. 상대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을 잘한다. 모든 팀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베트남의 지휘봉을 잡은 필립 트루시에 감독을 경계했습니다. 과거 일본을 맡아 2000년 아시안컵 우승과 2002 한일월드컵 16강을 이끈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은 일본을 1대0으로 이긴 바 있습니다. 2019년 아시안컵에서도 8강전에서 일본을 만난 베트남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PK골로 석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고 조 1위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삐끗하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게키사카는 긍정적인 조편성에도 만약 일본이 2위, 한국이 2조에서 1위를 하면 16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진다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과의 경기가 껄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4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1956년 초대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아시안컵을 거머쥔 한국은 이후 번번이 고개를 떨궜는데요. 준우승만 4번 차지했습니다. 직전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는 8강에서 카타르에 져 일찍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중요한 대회인데요. 지난 3월 부임한 후 치르는 첫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10개월이 되는 때에 아시안컵이 열리고 클린스만호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한 조에 속한 만큼 토너먼트 진출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같은 조에 속한 요르단을 상대로 역대 3승 2무를 거뒀고 바레인을 상대로도 11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전적을 자랑합니다. 말레이시아에도 26승 12무 8패로 비교적 좋습니다. 게다가 이란이 한동안 한국을 괴롭혔던 두 줄 질식 수비를 기억하실 텐데요. 단순한 두 줄 질식 수비가 아닌 5m 앞으로 라인을 끌어올린 전진 질식 수비였습니다. 촘촘한 두 줄 전진 압박 수비로 공을 빼앗았을 때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역습 거리도 짧았습니다. 한국은 번번이 이 역습에 당하면서 경기를 잘하고도 승리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 사우디, 모로코 등이 바로 이 전진 두 줄 수비로 재미를 봤습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았고 일본도 스페인이나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수비 블록이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벤투 체제하에서 이전진 수비 블록을 깨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케이로스가 콜롬비아 감독이 된 뒤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한국이 이 블록 수비를 박살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때도 이란을 만나 전진 블록 수비를 깨내며 승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탈압박에 능한 이강인과 중원에서 흐름을 잘 읽는 황인범, 공격에서 절대적 존재인 손흥민, 철벽 수비가 무엇인지 세계적으로 입증한 김민재의 강력한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중동 팀들은 한국의 침대 축구를 구사할 수 없고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형 전술이 가미되면서 더 강한 팀이 될 것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꼭 차지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응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